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백서에서 타임스탬프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타임스탬프 서버인데 이게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 건지 저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게 3장이네요. 그래도 지난 시간부터 본론으로 들어왔고 오늘도 비록 짧지만은 이 블록체인에서 특히 왜 블록체인이 안전한가, 제가 그 울룩블룩 블록체인 그 10분짜리, 10분 플러스 5분짜리 영상의 그 5분에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 왜 안전한가에 대한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문단은 하나인데 이제 제가 그림도 넣어야 돼서 두 장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이제 뭐에 대한 해결책이죠? 참 바로 앞장인 거래에서 나왔던 게 이중지불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그 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타임스탬프 서버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스탬프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탬프가 이제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장으로 이렇게 쿡 찍어서 조작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도장이죠. 이게 전혀 도장 같지 않게 생겼는데 이게 다시 좀 조작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도장이다. 아니면 뭐 이거를 똑같은데 아무튼 이 도장이라고 치고 뭐 도장 아니면 뭐 스탬프, 뭐 우표도 이렇게 우표를 붙이는 거죠. 뭐 찍는 거. 아무튼 뭐 찍고 기록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록들이 이제 쭉 있다. 여기 이제 막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 그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타임스탬프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타임스탬프 서버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서버는 타임스탬프를 할 아이템들에 대한 블록에 대한 해시를 계산을 해서 이제 널리 공표를 한다. 퍼블리시. 예를 들면 뭐 신문이나 뭐 유즈넷 포스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공표를 함으로써 동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실제 여기 영어 보시면 이제 제가 번역을 신문으로 한 게 아니라 신문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페이퍼나 이제 유즈넷 포스트에 한다고 돼 있는데, 참고로 이제 유즈넷은 요즘에는 유즈넷 쓰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이제 인터넷 초창기에는 뭐 유즈넷 뉴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뭐 뉴스 그룹이 뭐 그냥 뭐 뉴스를 이야기하는 그룹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뉴스 그룹이라는 어떤 서비스 명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유즈넷 뉴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걸 잘 안 쓰니까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인터넷 초창기에 게시판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용 어떤 브라우저 같은 걸 통해서 옛날에 인터넷 브라우저 초창기인 뭐 넷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뉴스그룹 리더를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당 주제를 이제 subscribe 하고 싶으면 이제 subscribe 해서 뭐 읽고 쓰고 뭐 그런 일종의 게시판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공표를 하냐? 얘네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2P에서는 결국 P2P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다 대등한 노드이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뭘 하든지 간에 엄밀히 말해서는 그 기록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 그러니까 기준점이 결국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네시스 블록, 그 울룩블룩 블록체인 창세기 편이란 제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엄밀히 말해서는 뭐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의 타임스탬프가 2009년 1월 3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사실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믿음직하게 하려면은 아니 그 사실을 신문 같은데 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믿을 만한, 이게 당시에는 많이 쓰던 서비스였으니까 유즈넷이 거기에다 이제 공표를 하면은 이제 조작이 쉽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블록 하나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수는 있어도
블럭 하나 생성될 때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분 정도의 블럭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이거를 포스팅을 한다. 그것도 외부 시스템에다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바로 다음 장인 작업 증명에서 그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뭐 아이템들이 블럭을 해시를 하고 뭐 이런 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다음 장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가 이제 영문판 원본 그림이고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항목들이 아이템들이 블록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시에 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타임스탬프 시간은 어디 있느냐? 여기 그냥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블록에 여기 타임스탬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재밌게도 이 해시가 또 그 다음 해시에 또 입력값으로 들어가죠. 왜 이 이전 해시를 그 다음 해시에 입력값으로 다시 넣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이 타임스탬프가 하는 역할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이 시간을 왜 넣으려고 하겠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해당 데이터들이 존재했다는 걸 증명해 주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해시라는 것은 제가 블록체인 개론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해시라는 게 어떤 요약 정보인데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은 이 요약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 해시 값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시간과 함께 기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조작을 하려고 한다. 이걸 바꾸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다시 해시를 계산해 보면은 이 기록된 해시 값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작이 힘든데 그래도 뭐 조작을 하려면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체인으로 연결되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reinforcing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제 deep learning에서 강화 학습해서 reinforcing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각각의 타임스탬프는 이전의 타임스탬프를 해시에 가진다는 거죠. 해시의 입력값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인을 형성을 해서 이 각각의 타임스탬프가 이전 타임스탬프들을 reinforcing, 그래서 제가 그냥 보강 증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보강 증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 이제 증명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reinforce가 이제 보강하는 건데 보강 증명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블록체인 입문 동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 내용을 바꾸면 이 해시값도 바뀐다 그랬죠. 뭐 그런데 그래 좋아. 그럼 공격자가 그럼 뭐 해시값까지 바꿔버리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바꾸고 사실 이게 먼저 쓰여진 여기서 이제 항목이 거래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최초로 쓴 거래 내역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이거를 이중 지불을 위해서 이 시간을 더 예를 들어 뒤로 돌린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제 지정된 다른 주소로 이 비트코인을 다시 빼내려고 그 시간의 순서가 더 먼저가 되게끔 조작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 이제 시간을 바꿨으니까 이 해시값이 바뀌겠죠? 요거까지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시값이 그 다음 해시의 입력값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시값을 바꾸게 되면은 이 해시값도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얘까지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문 동영상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왜 비트코인이 보통 6 컨퍼메이션을 기다리느냐. 참고로 이제 컨퍼메이션이라는 게 내 거래 내역이 블럭에 포함이 되면은 그게 1 컨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블럭이 생성되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10분 정도가 대충 걸리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송금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거래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수수료가 적으면 거래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블록을 생성하는 마이너들이 그 해당 거래, 그 수수료가 적은 거래 내역을 굳이 포함을 빨리빨리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처음에 그 1컨펌을 받기까지가 많은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컨펌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2, 3 증가되는 거는 딜레이가 특별히 발생하기 힘든데 최초의 컨퍼메이션이 힘든 거예요. 최초로 자기 거래 내역이 블록에 포함되는 게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거래가 폭증할 때는. 근데 이제 6 컨퍼메이션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블록 하나를 조작할 수는 있어도 이걸 조작하면은 그 뒤에 것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6개나 연달아서 조작하기는 거의 힘들다는 거죠. 6이라는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임의로 정해진 숫자고 이게 대충 이제 1컨펌이 10분이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이라는 게 이것도 그 서론인가 초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송금이 1시간이 걸린다는 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많이 느리게 생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정말 어떤 일상적인 소규모 거래라고 생각하면 1시간이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또 반대로 어떤 국제 송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1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대부분의 거래소 간의 이제 송금이다. 그럼 이제 6 컨퍼메이션이 뭐 거의 관례처럼 보통 기다리게 되는 거지만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 그리고 되게 뭐 소규모 트랜잭션이다. 그럼 굳이 1시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또 반대로 정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을 송금을 한다고 쳐봐요. 비트코인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 컨퍼메이션도 불안하게 느끼려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6 컨퍼메이션 이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는 건데 아무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6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대충 1시간 정도로 그냥 관례적으로 쓰는 거지 어떤 큰 의미를 지니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전 입문 동영상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왜 블록체인이 이렇게 안전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조작에서 안전하게 되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분산 시스템에서 시간이란 개념을 이해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개념적으로 뭐 모르셔도 되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이라는 거는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정확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걸 공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매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창세기 편에서 다뤘듯이 날짜를 담고 있고 최소한 그 날짜 이후에 형성됐다는 거는 증명이 되는 셈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걸 목격한 사람이 많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진실로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핵심은 어떤 기준점에서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 블록이면 제네시스 블록 그 기준점에서부터 선후 관계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다음에 오는 블럭은 이거보다 더 뒤에 일어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P2P 시스템상 타임 동기화를 완벽하게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타임 동기화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 서버를 사용한다. 그럼 그 기준 서버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비트코인 위키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반드시 이 블록의 시간보다 뒤어야 하진 않아요. 어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블록의 타임스탬프는 그 이전 11개 블록의 타임스탬프의 중간값보다는 더 뒷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전 블록과 비교했을 때 이 블록의 시간이 이거보다 살짝 더 앞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1개의 블록, 뭐 11이라는 숫자도 이제 뭐 큰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뭐 11 정도 했으면 이제 한 거의 2시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2시간치 정도의 타임스탬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중간값을 미디언이라고 하죠. 이게 평균값이 아니에요. 평균값은 이제 뭐 민이거나 뭐 에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평균값이 문제가 뭐예요?
가끔 이제 평균값보다 미디언이라는 걸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모드라는 게 있죠. 모드라는 건 이제 최빈값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쭉 있다. 모드는 여기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이 이제 모드라는 거고, mean, average는 말 그대로 이걸 다 더해서 개수 나눈 거고, 미디언은 뭐냐? 중간값.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나열해서 거기에 가장 중간값이라는 거죠. 이전 11개의 블럭의 중간값이라고 했죠. 11개라고 했으면 이제 홀수개가 되니까 쭉 나열했을 때 딱 정중한 값을 이제 택하는 거죠. 미디언을 쓰는 이유는 뭐냐? 많이 쓰는 예제가 그런 거예요. 월급. 예를 들어서 직원의 월급의 평균을 한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를 예를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외국의 CEO는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 평균을 내게 되면은 그 많이 받는 CEO나 임원들 몇 명 때문에 직원 평균 연봉이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큰?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 회사의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는다를 알고 싶으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미디언을 쓰면은 그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몇 명, 임원진은 몇 명밖에 안 될 테니까 이걸 쭉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간값을 고르면은 좀 더 의미 있는 값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해진 답이 없는 거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디언이 더 의미 있다고 본 거죠. 에버리지보다는. 에버리지는 이제 아웃라이어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 모여있는데 전혀 딴 값,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물론 이제 그런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근데 그럼 또 이 아웃라이어를 어디서부터 아웃라이어로 볼 것인가를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디언을 쓰면은 웬만하면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언을 그냥 간단하게 쓴 겁니다. 11개로 해서 딱 6번째 값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선택하면 미디언 값이 유일하게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앞선 2시간의 중간값보다는 뒤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이게 미래의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보다 2시간 이내기만 하면은 또 유효한 값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깊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핵심은 정확한 시간이라는 거는 분산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쓰지 않고는 없다는 겁니다. 순서만이 중요하고 그 순서조차도 이런 블록체인의 목적에서는 정말 한 치 오차도 없이 다음 블록이 무조건 이전보다 뒤어야 된다 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전 11개 블럭의 미디언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 2시간 이내여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왜 순서가 뒤에 게 이전보다 반드시 뒤에 시간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지는 블록 생성 시간이 평균 10분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 그 창세기 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그 블럭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블럭 예를 들어서 블럭 여기가 1000번이다. 그리고 이제 1001번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타임스탬프들이 이제 있는데 이 시간이 평균 10분이 걸려야 될 텐데 정말 빠른 순간에 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닝을 서로 다른 곳에서 했다고 쳐봐요. 서로 다른 노드가. 근데 이 노드 간의 시간차가 이게 P2P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네가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닌데 어느 정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른 것보다도 이 블럭이 생성된 타임스탬프, 그 블럭이 생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더 짧게 되면은 실제 이게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효한 그 밸리드한 블럭이라고 보지 않아 버리면은 이 블럭을 만든 사람은 그냥 헛고생을 한 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의 평균 생성 시간이라는 게 10분이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하게 동기화시킬 수도 없는 시간을 그 시간을 가지고 굳이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배열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원래 목적인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거래의 순서를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 뒤죽박죽이 되면은. 물론 자주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그거는 바로 이 유효한 블록체인 정보가 가장 긴 체인.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나올 거지만 우리가 초록과 서론을 하면서도 여러 번 나왔듯이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결국 가장 긴 체인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비록 시간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계속 쭉 체인이 형성이 돼서 이어나가게 되면은 이걸 그냥 유효한 체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반수 이상의 노드들이 이것이 유효한 거래의 순서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게 그냥 블록체인에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고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간 엉킨다고 해서 물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뭐 더블 스펜딩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거래들을 담은 블록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어떤 거래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 타임스탬프가 해시에 들어가고 해시가 다음 해시의 입력값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조작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문제가 있겠죠. 이 기록을 P2P 시스템에서 기록을 하는데 너도 나도 기록을 할 건데 그럼 어떤 기록을 올바른 기록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합의 메커니즘이고 컨센서스 메커니즘, 비트코인에서는 작업 증명을 사용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분산 시스템에서의 시간, 정확한 시간이라는 건 없다 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느라 또 2페이지였던 거에 비해서는 또 한참 설명을 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작업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시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울룩불룩 블록체인으로 해시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